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역사 현미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경 주나라가 견융의 공격을 받아 천도한 동주시대부터 기원전 221년 진나라에 의해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했으며 많은 국가들과 영웅들이 스펙터클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뜨고졌습니다. 유가, 법가, 도가 등 춘추백가가 생기고 각 학파의 인물들이 각지의 군주들 밑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본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나라 가운데 공자의 고향이기도 한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94년에 노장공이 노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노장공의 장수 중에는 조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장군이지 약소국이었던 노나라의 장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부족한 병사와 병참으로 전쟁이 나면 나가서 승리해야 했고 주변의 강대국 눈치를 보며 유연한 외교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전투에서 3번이나 패했다면 남의 눈치를 보며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믿고 중용해준 노장공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체면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자객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실패를 극적으로 만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말의 일화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의리와 인생을 걸만한 명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신념과 의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조말의 화끈한 자객행,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말은 사기자객열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노나라는 아래로는 초나라, 위로는 제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나라는 소백이 제환공이 된 후 공자 규의 신하였던 관중을 제상으로 임명하면서 노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조말은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만 3번이나 패합니다. 살벌하기 그지없던 춘추전국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노장공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장공은 조말을 계속 장군직에 남겨둡니다. 신하들에게 아주 관대한 임금이어서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노나라는 제나라에게 패전의 대가로 수읍 땅을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말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을 벌여 3번이나 패배하고 땅까지 빼앗겼는데 임금의 총애를 입어 장군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부하들이나 다른 신하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조말은 자결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명예를 위해 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말은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체면을 위해 자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패하여 우리 노나라가 당한 치욕을 만회하는 것이다. 죽더라도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죽어야 한다. 제환공과 노장공이 만나 화친맹약을 맺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조말은 다른 장수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자리에서 제환공을 암습하여 빼앗긴 땅을 되돌려받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가 자객이 되다니 두 직업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시도였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로 비유하자면 영주를 보좌하는 고위 사무라이가 닌자가 되어 상대방 영주를 암살하러 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조말은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환공을 위협하려면 무기를 들고 접근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환공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테고 접근하는 이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몸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말은 비수를 몸속에 숨기기로 결심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 비수를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화친 조약을 체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장공은 회담 장소로 가기 전 수행 신하를 찾아보지만 신하들은 눈치만 볼 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굴욕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조말이 수행원을 자처합니다. 노장공도 신하들도 어이없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조말을 데리고 조약 장소로 떠났습니다. 제나라 일행은 노장공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약속 장소에 단을 쌓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은 군사들을 세워놓고 노장공 일행의 길을 죽였습니다. 제환공이 단 위에 오른 후에 노장공이 단 위에 올랐습니다. 조말이 노장공의 뒤를 따르려 하자 포숙이 무장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조말은 차고 있던 칼을 풀어 건네주고 몸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제나라 병사들은 조말의 몸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노장공 곁에 서 있던 조말은 자연스럽게 제완공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조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몸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서 제완공의 뒤로 다가가 목에 들이댔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어서 아무도 조말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자가 있으면 제완공은 죽을 것이다. 살기등등한 조말의 발언에 제완공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관중과 포숙 역시 군주가 살해될 위기에 처하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노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제나라 같은 큰 나라가 어찌 무도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것이오? 조말의 말을 들은 관중은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우리 제나라가 이번에 빼앗은 수 땅을 돌려준다면 제나라를 형제국으로 믿고 당신네 임금을 놓아주겠소. 조말의 요구를 들은 관중은 제완공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주공께서는 조말 장군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자칫하면 저 세상으로 갈 상황에 놓인 제완공은 조말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말은 거듭 제완공의 말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완공을 풀어주었습니다. 의식이 모두 끝난 후 제나라 신하들은 분노하여 당장이라도 노장공과 조말을 붙잡아 모욕을 갚아주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제완공은 신하들의 말에 동조하여 날이 밝는 대로 조말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중이 제완공의 행동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주공께서는 이미 수 땅을 돌려주겠다고 제나라와 주공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임금이 어찌 한 입에 두 말을 하겠습니까? 위협받은 상태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걸 빌미로 지키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이 주공과 제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수 땅을 잃는 대신 천하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것입니다. 관중의 말을 들은 제완공은 끓어오르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야기합니다. 재상의 말씀이 옳소. 내가 옹졸했소. 수 땅을 돌려줍시다. 와, 그 당시에 이런 군신이 있었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천하의 도리가 떨어진 가운데 옹졸하고 이기적인데다 나라 살림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지도자와 그 주변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입속 차리기에 바쁜 신하들만 그득한 어느 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조말의 놀라운 기지와 용기 덕분에 빼앗겼던 수 땅은 반환되었습니다. 조말은 단번에 노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말에게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수 땅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킨 제완공은 관중의 예상처럼 제완공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신망을 얻어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위협받은 상태에서 한 약속을 지킨 제완공을 높이 평가했으며 조말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을 내렸습니다. 조말의 자객행은 군주와 나라를 위한 협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군주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 국가의 군주를 위협하는 건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말은 암습 계획을 노장공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패했다면 개인의 목숨은 물론 노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조말의 암습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후대의 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마천은 이러한 조말의 용기와 협행을 높이 산 나머지 사기의 자객열전 첫 번째 인물로 조말을 올려놓았습니다. 조말은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춘추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자존심을 되찾고 군주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객이 되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말의 대담한 용기와 빈틈없는 지략, 신뢰와 충성, 비굴하지 않은 자세 등은 오늘날 황금과 권력 앞에서 모든 윤리와 책임마저 벗어던지고 노예를 자처하는 이들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직접 생산까지 시도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수석 연구원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신념이나 가치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누가 되든 돈 몇 푼을 더 주면 나라와 회사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조말의 일화는 황금만능주의에 매몰되어 배신과 반역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오늘날의 현실과 대비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신념의 본질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말은 후대인들에게 인생에서 명예와 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